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새 연일 쌍용 자동차 토레스가 화제가 되고 있죠. 사실 토레스가 나오기 전만 해도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먼저 등판을 해서 상대적으로 토레스에 관심이 많이 묻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토레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전 계약 첫날 쌍용 자동차 내에서 한 번도 1만 대 클럽을 달성한 차종이 없었지만 이번 토레스는 달랐는데요. 사전 계약 첫날 1만 2천 대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물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 역시 인기도 여전하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만 충족시켜준다면 절대 강자, 절대 약자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네요. 반대급부적으로 소나타와 산타페는 출시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민 세단과 대표 패밀리 SUV로 칭송받았었지만 요즘 분위기는 단종설까지 나돌 정도로 상당히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 출격을 대기 중인 국민 대표 준형 세단인 그랜저 역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제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 대표 세단이었다 해도 소비자들로 외면받는 건 한순간이기에 현대차로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이번 그랜저 완전 변경 모델을 테스트 중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6세대 모델에서 7세대 모델로 완전히 풀체인지 되는 만큼 그랜저에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신 신기술 및 편의 안전사양들이 대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7세대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에 사륜구동 옵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랜저가 1986년 첫 출시가 되고 사륜구동 모델은 36년 만에 최초가 되는 셈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전륜 세단인 그랜저이기에 더더욱 이 옵션에 주목받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은 보통 후륜 기반의 세단이나 SUV 모델의 필수 옵션같이 여겨진 것이 진리였었죠. 특히 겨울철 눈길에서 한 번쯤 미끄러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륜 옵션의 존재를 강하게 원하는 만큼 이번 그랜저에서도 사륜구동 옵션 적용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기아의 K8 역시 AWD 상시 사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상위 모델인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 역시 AWD가 들어가죠. 하지만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의 플래그십을 담당해야 하는 그랜저는 6세대까지는 아직 사륜 구동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세대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확실하게 난 현대의 맏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일 텐데요. 그 첫 번째 일환이 바로 그랜저의 AWD 옵션이겠죠. 어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긴 했습니다. 아마도 그랜저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중에는 그랜저 사륜 선택을 할 수 없었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36년 만에 처음 사륜 구동이 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세단 타고 오프로드 갈 일이 없는데 세단에 사륜 구동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요?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죠. 사실 세단의 경우는 앞선 의문점대로 오프로드 갈 일이 많지 않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없어도 큰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세단의 사륜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세단에도 사륜구동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없다면 제조사가 굳이 사륜을 넣을 리 만무하겠죠. 세단에 들어가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보통 AWD로 표기가 되죠. 또한 SUV들에서는 4WD로 표기를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둘 다 사륜구동은 맞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하는데요. 특히 파트타임 4WD의 경우는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전환 버튼을 눌러 이륜과 사륜을 수동으로 오갈 수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 상황이 아무래도 많은 SUV들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반면 세단에 들어가는 AWD는 운전자 임의대로 이륜과 사륜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주행 시 항상 동력을 4바퀴에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으로 오프로드 주행보다는 일반 도로에서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단에서의 AWD의 최대 장점은 주행 안전성을 통해 미끄러운 노면에서 대응 능력을 높여 안전에 유리한 이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주행 안전성이 좋아진다면 직진 안전성과 코너링 시 선의 안정감이 우수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승차감으로 연결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업자의 플래그십 세단들에게서 사륜 옵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선택받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사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차량의 무게와 동력 분산에 따라 사륜이 들어가지 않은 같은 차종 대비 연비가 하락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물론 플래그십 세단을 타는 소유자 정도면 연비 신경 쓰지 않고 타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비가 우수한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요즘은 완성업자들이 차량의 경량화 연구와 주행 우수성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륜구동이 들어간다고 해도 연비가 예전처럼 많이 차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여하튼 경쟁 차종인 K8에도 선택할 수 있는 사륜이기에 그랜저 역시 이번 풀체인지에서 플래그십 세단으로 거듭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수순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전 도요티브 그랜저 풀체인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7세대 그랜저의 가장 유력한 예상 전장은 5035mm로 준대형 세단 내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 이미 유출된 프레임리스 윈도우 그리고 QHD 화질의 2세대 빌트인 캠으로 1세대 빌트인 캠의 최대 단점이었던 소리 녹음도 함께 녹화된다고 하니 이제 사지 블랙박스는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어지게 될 듯한데요. 마지막으로 과연 자율주행 레벨 3가 적용될지 유무인데요. 현재 현대 제네시스 통틀어 가장 상위 포지션에 위치한 제네시스 G90의 경우도 올 연말이 되어야 자율주행 레벨 3의 기술인 HDP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 적용된 제네시스 G90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는 그랜저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라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G90에 적용되어져 있는 최신 ADAS 기술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제네시스에서 기존 제공되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의 4가지 주차 기능인 원격 전후진과 후방 즉각 주차와 후방 평행 주차, 그리고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평행 주차된 차를 출차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외에 후방 사선 주차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에 없던 주차선 영상 인식 기능을 적용해 주차된 자동차와 같은 물체 사이의 공간에만 주차 가능했던 것을 주차선을 인식해 주변에 차가 없더라도 주차선만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게 진화된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랜저 풀체인지에 이렇게 최첨단 편의 안전 사양들이 대거 적용된다면 가격 인상 또한 만만치 않기에 아마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가격 책정을 위해 앞선 첨단 안전 사양들 중에 넣고 빼고를 올해 출시 전까지 조율할 듯 싶네요. 앞으로 그랜저 풀체인지에 새롭게 추가되는 소식도 도도튜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